그 학익여고는 단어 시험지 오늘 진도 나가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뒤에 누적 단어 플러스 학익여고뿐만 아니라 인성영어까지 그 해석 적는 프린트 받은 친구들 있거든. 그 친구들은 주말까지 그거 완성해 오면 된다. 32번 어떤 부분을 고민해 보면 되냐면 지문을 모든 표현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답을 고르는 데는 무리가 없는 지문이긴 하거든. 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this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stand in contrast to 하면은 무엇과 대조되다라는 뜻이라며. 무엇과 대조되다. 그럼 이것이 대조된데 많은 strategic 전략적 상황과 대조된다는데 그럼 이 뒤에 나오는 것과 반대되는 게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this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적어봐. 그 이면지에 단어 시험 본데 뒤쪽이 이면지거든 항상. 그 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 배열 ABC 문장 삽입에 큰 힌트가 되는 그러한 전략이라는 게 어떠한 전략인지.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뭔지 하늘색으로 3개 표시할게. they, their, 그 다음에 이 바로 밑에 있는 them. they, their, them.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구조 파악이 좀 여전히 부실한 친구들이 있거든. 이게 해석을 꼼꼼히 하면서 구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까 얘들아.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오른쪽에 있는 스탑이랑 왼쪽에 있는 이 스탑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장이 총 5줄에 걸쳐져 있거든. If they have motivational problem. 이 밑에서 5번째 줄에 if they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끝나잖아. 이 문장을 구조 파악한다면 if에서는 우리가 배운 대로 세모가로로 묶으면 된단 말이야. 만약에 그들이 동기부여적 문제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세모가로로 묶을게. 그 다음에 for example이라고 해서 연결어가 들어가서 왼쪽이랑 오른쪽에 이중심표가 찍혀 있긴 하거든. 근데 해석까지 병행했을 때 falling에서 무슨 가로로 묶으면 되냐. 세모. fall into.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denial, 부인으로. 그 사실에 대한 부인으로. 근데 그게 어떤 사실인지 여기서 대세 쓰임은 뭐냐. 뒤에 구조까지 봤을 때 동격이죠. the fact that. fact는 이제 동격이랑 자주 쓰이는 명사잖아. 그 다음에 동격의 주어는 뭐야. 동격의 대절 이하로 주어는 demand가 되죠. 동사는 is. 대열 플러스 비동사 넣으면 대열이 주어가 아니다. 술이나 비동사 오른쪽에 있는 명사가 주어야. 대열은 해석하지 않고 수요가 있다. 근데 노가 나왔으니까 어떠한 수요도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노를 부정으로 어떤이라고 해석하면 돼. 얘 구조상 동격의 대세서 동그란 거로 연 거 어디에서 닫을까? 너무 친절하게 쉼표 찍혀져 있는 프로덕트. 그 다음에 세모가로 이렇게 닫히는 거죠. 그럼 주절의 주어가 아직 안 나왔어. 다 수식해주는 말만 나온 거고 주절의 주어는 그러니까 뭐야? 마켓이죠. 그 다음에 동사는 review. 주절의 주어랑 동사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복습할 때 편하라고. 시장이라는 건 드러낸데 그들에게 가끔씩은 quite, 꽤다 꽤, quiet랑 헷갈리지 마. 꽤나 brutal,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것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구조랑 해석해봤더니 대세에서 무슨 가로 묶어야 돼? 네, reveal의 뭐야? 목적어야. reveal의 목적어. reveal 대시야. 가운데 들어가는 건 꾸며주는 말이니까 전부 다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되잖아. to them in quite brutal ways. 전명 동그란 가로로 이렇게 묶어놔라. 헷갈리는 친구는. sometimes는 부사니까. 응?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명확하게 보이죠? 여기서 문맥상 이러한 사실이 어떠한 사실인지
그 다음에 선택지까지 포함해서 해석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모르는 단어는 3번 형광펜 치고. 지금 한번 확인해 볼래? hardship 이런 단어, stabilization 이런 단어 아는지, negotiation. 그 다음에 34번. 34번은 이 표현 보여? 얘 형광펜으로 표시하진 않을 거거든, 헷갈릴까봐. 그 용어 anchoring이라는 게, 단내리기라는 게 introduce 뜻이 뭐냐? 도입하다, 소개하다잖아. 근데 수동태니까 도입이 되었다, 소개되었다. 이 로날드 편의상 바스라고 읽을게. 바스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수식해주잖아. 근데 어떤 사람, observed. 뭐 관찰한 사람, observe가 근데 말하다라는 뜻도 있다.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 나오고 observe가 나오면 말하다라고 해석해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꼭 관찰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말한 사람. 근데 과거니까 말했던 사람. 동사 오른쪽에 나오는 대세선 보통 무슨 가로? 네모. 뭐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지 알아? 텍스트, 글이라는 게 종종 사용이 된답니다. next to 이미지, next to는 뭐뭐 옆에라는 전치사잖아. 이렇게 그림 옆에 사용된다. 무엇이 사용돼 얘들아? 그림 이미지 옆에 무엇이 사용돼? 글이 사용된다. 이미지 옆에. to confine meaning.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의미를 confine 제한하다, 한정하다, 한정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이행문에서 외웠던 표현 나오네? 화면 봐봐. be used to 그 다음에 뭐야? 뒤에 동사 원형. 얘에서 어떻게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죠? used 관련 표현 몇 개야? 세 개죠. 그거 한번 이면지에 써놔. 그 이면지에 지금 used 관련 표현 3개라고 쓰면 돼. 그거를 스펠링 쓰고 한글 뜻을 써보면 돼. 틀리더라도 써봐야 된다. 전부 다 쓴 다음에 이행문을 들춰봐. 내가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괄호는 닫을게. 네모 동그라미로. used 관련 표현 3개를 내가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of or possible literal or implied interpretation. 이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뭘까? 지금 of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에서 끝나거든? 주절의 주어는 뭘로 찾아왔어? 구조 파악해온 거 한번 확인해봐. 텍스트죠? 얘가 주절의 주어죠? 우주 포인트가 동사고. 그쵸? 또 어리석게 여기 인터프리테이션에 이렇게 주어 표시하거나 이미지에 주어 표시해온 친구 없어? 없어? 우리 배운 대로만 적용하면 되잖아. 오브는 품사가 뭐냐? 전치사죠. 그러니까 무슨 괄호를 묶어? 동그란 괄호를 묶죠. 이 오브에 걸리는 명사는 실질적으로 인터프리테이션이죠. 이미지 쿨즈 일리시트는 얘 어떻게 처리하면 돼? 동그란 괄호로 지금 여기 수식해주는 거죠. 여기서 전치사 오브는 무엇 중에라고 해석하면 된다. 전치사 오브 뒤에 이렇게 복수명사의 interpretations가 나오면은 뭐뭐 중에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얘 해석하면 어떻게 돼? 모든 가능한 리터럴 문자 그대로의 혹은 암시된 해석들 중에서 이미지가 illicit 뭐라고 나와 있냐 별표는 이끌어낼 수 있는 해석 중에서 텍스트는 viewer 보는 사람을 향하게 한답니다.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한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미지를 보면 해석의 방향성이 되게 다양하거든. 근데 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약속한 것에 따르면 그 다음 문장에서는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쳐야 되냐. 저 지금 구조 파악해온 거 확인해봐. 나데이 벗비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죠. 그쵸? 바로 밑에 문장에 나데이 벗비. 그쵸? 이제 이거는 스스로 해와야 돼. 상관 접속사 A가 아니라 B. 나는 너가 아니라 너네 언니가 좋아. 이런 식으로. A가 아니라 B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상관접속사 사용하는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개 쳐야 된다. 그 다음에 대명사 지칭하는 거 한번 찾아볼게. 이 it. 그 다음에 역시나 이 대명사 it이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이 지문은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라는 질문이 나왔거든. 중심 내용이 뭐냐, 이 지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 다음에 36번에서 첫 번째 질문은 왜 인간이 위계 질서를 조직하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주어진 문장에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나오거든. 우리는 naturally 본래 wired 하면은 선천적인이라고 해석할게. 선천적인. 원래 와이어가 철로 만들어진 선이란 뜻이 있잖아. 와이어. 결국에 우리 유전자에 그러한 철선같이 뭔가 새겨져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본래 선천적으로 조직화한답니다. 투부정사를 동사로 해석해야지 자연스럽더라고. 여기에서 우리는 본래 선천적이다, 조직화하는데 선천적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세상을 하이어키, 위계로, 피라미드 떠올리면 되죠. 아, 우리는 위아래를 정하는구나. 어떤 걸 봤을 때 어디가 위고 나의 기준은 어디 아래인지.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한데 이유가 여기 나오네. 왜 인간이 위계 질서를 조직화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네. 이유는 3개야. 일단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뭘까? 지금 구조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은 찾기 쉽네. 오른쪽에 있는 feel이랑 왼쪽에 있는 maintain, 그 다음 마지막이 make sense of로 봐야죠. make sense of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해하다. 덩어리를 외워서 이해하다. 그럼 우리는 왜 위계 질서를 그렇게 만드냐? 응? 그냥 다 평등하면 안 돼? 왜 이렇게 위계 질서를 만드는 거야? 그게 선천적이래. 왜 하냐면 세계를 이해하는 거를 돕기 위해서 그래. 세상을 이해하려면 조금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위아래를 정해야 되나 봐. 포식자와 피식자가 있잖아. 자연에도 먹는 애랑 먹히는 애가 있잖아. 그게 자연의 진리인가 봐.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더 좋게 느낀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게 위계 질서로 세상을 이해하는 게 조금 편안한가 봐. 그 다음 여기에서 또 고민해 봐야 될 게 하나가 그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 뒤쪽으로 구조 파악이 안 된대. A 이후로 구조 파악이 안 되는 데는데 or consider 또는 consider, 얘 주어 없이 동사만 나오면 우리 얘를 명령문이라고 하죠.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when부터는 얘 의식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무슨 가로를 묶어야 되냐? 그쵸? 컨시더 뒤쪽에 목적어로 의문사 절이야.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왔네. 의식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나도 세모를 묶고 왔는데 처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 생각해봐라. 언제 너가 실망하는지 너의 아이와, 그리고 argument, 논쟁이라는 걸 끝내게 되는지. 그쵸?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라고. 일단 구조는 되냐? 그쵸? 여기 끝까지 해볼게. 한 김에 인에서 연 거 모먼트에서 다치고 다시 한번 주어 동산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아, you've stopped thinking 이거 조금 이따 시작 메커니즘에서도 나오는데 stop 다음에 ing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해? ing 하는 것을 멈추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쵸? 너는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 그 다음에 regress to 하면 무엇으로 복귀하다. regress to 무엇으로 복귀하다. 너의 바이올로지컬 생리적 경향으로 복귀한다. 근데 어떤 경향이냐면 reaffirming, 재확인하는 거죠. hierarchy, 위계라는 걸.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너네 부모님이랑 싸울 때, 말싸움할 때 부모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 그게 바로 우리의 선천적으로 위계를 지키려는 그러한
경향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37번. 37번은 물리학 관련된 지문이거든. 사실 이거 직관적으로 나는 이해가 되진 않아. 있는 그대로 텍스트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할 때 나눠준 이 프린트, 이거 보면서 조금 이해를 도와보자. 학용여고는 내신 범위이기도 하니까. 여기에서 고민해봐야 될 거는 질문으로도 나왔는데 익스페리먼트가 보통 실험이거든, 실험. 근데 여기에선 문맥상 시도로 해석을 할 건데 여기서 너의 시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건 답의 근거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시할게. 답의 근거이기 때문에 노란색. 그 다음에 구조 한번 봤을 때 이 OR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절이거든. 절은 문장이야. 그쵸? OR 사이로 오른쪽에 있는 네일 컴스랑 왼쪽에 있는 뭐가 병렬되냐? 다시 한 왼쪽에 있는 네일 스트레치스 앤 스플릿 이렇게 되죠? 되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역시나 상관 접속사. 아까는 나데이 법비 나왔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either A or B가 나온 거죠. either A or B 이렇게 나온 거다.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화면 보면은 끼어든 부사절 접속사는 그냥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모가로 이쁘게 묶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 2개. 그 다음에 또 찾아야 되는 게 이것도 답의 근거인데 the former, 얘 뜻이 뭐냐 얘들아. the former, 전자. 후자는 영어로 뭐야? the latter. 그쵸? 이것도 이행문에 나오죠. 7페이지. 지금 이행문 한번 펴볼래? 이행문 항상 갖고 다녀. 이행문 7페이지 한번 펴봐. 페이지 펴면은 오른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이냐? The former and the latter 찾았어. 전자와 후자. 이건 수능에도 나오는 표현이거든. 순서별 문장 삽입 때. 찾아. 이거 외워두고. 선생님이 지금 떡볶이랑 피자가 먹고 싶은데 선생님 친구가 전자를 먹재. 그러면 뭘 먹고 싶다는 거야? 선생님 친구가. 떡볶이 먹고 싶다는 거야? 먼저 말한 걸 전자라고 하고 두 번째 말한 거를 후자라고 표현하는 거다? 더 포멀 전자인데 결국에는 전자랑 후자라는 표현을 쓰려면 두 가지가 나와야 돼, 선택지가. 응? 이것까지 머리에 두고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메커니즘 많이 하잖아. 그 생각의 메커니즘, 기계의 메커니즘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작동 원리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great strength 있잖아. great이 큰이란 뜻이 있어. 큰. 커다란 강점 있잖아. 이 시장 작동 원리,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 작동 원리의 커다란 강점이 뭔 줄 알아?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야. 인센티브라는 게 유인이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유인이라는 건 이제 장려책이거든. 인센티브라는 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그러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센티브 줄게. 결국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동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유인책, 유인하다 할 때 유인. 시장 작동 원리의 커다란 강점이 뭐냐면 유인, 장려책이 있대. 근데 어떤 유인이나 장려책이냐면 개인이, 그쵸? 여기서 지금 의미상의 주어야. 개인이, 그쵸? 이 빈칸하게 하는 유인이 있다는 거랍니다. 이 투부정사가 전부 다 인센티브를 수식해주는 거잖아. 정확하게 해석을 연습해왔으면. 그쵸?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게 하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for individuals가 개인이 선택지 1번을 넣어서 해석해봐.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게 하는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일단.
근데 여하튼 답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stands in contrast to 대조가 된대. 많은 전략적 상황과 대조가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전략적 상황이 뭐가 있냐면 정치적 협상 같은 게 있거든. 정치적 협상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정치적 협상에서는 이 to 가주어진 주어죠.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석하면 돼 얘들아. 정치적 상황에서는 it is wise 해석 현명하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현명하다 not to let이죠. to 부정사 왼쪽에 not이 붙었으니까 to 부정사를 아니라고 부정해주는 식으로 해석하면 되거든. 이런 정치적 상황 현명한 상황 뭐 하는 게 현명해? The other side 다른 쪽이 알도록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let 어려우면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돼. 만들다 사역동사니까 다른 사람이 알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한 정치적 그런 협상인 거죠. 근데 다른 쪽이 알도록 만들지 않는 게 현명하대. 근데 뭐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원은 우리라고 해석할게. 우리의 진짜 선호나 혹은 생산 능력이 어떤지를 그쵸? 우리의 진짜 선호 또는 what 안쪽으로 주어는 엿다 맞출게. 우리의 진짜 선호 혹은 그러한 생산 능력이 어떤지를 다른 쪽이 알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하대. 이 협상이라는 게. 그럼 결국에 this가 의미하는 게 여기 주어진 빈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분홍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이 빈칸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결국엔 다른 쪽이 알도록 만드는 거잖아. 알도록 만들기. 알도록 하기가 들어가면 되잖아. 반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가장 강력한 답의 근거를 여기로 골랐거든. 이것이 빈칸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많은 전략적 상황과 대조된다는데 이 전략적 상황이 결국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지 않는 거잖아. 그쵸? 알도록 만들지 않는 거. 그러면 대조되는 내용이 여기에는 다른 쪽이 알도록 만들지 않는 게 현명해. 그럼 이것과 대조되는 내용은 뭐가 돼? 다른 쪽이 알도록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선택지를 한번 봐봐. 시장 메커니즘의 커다란 강점이 뭐냐? 동기가 있는 거다. 인센티브가 있는 거다. 유인, 장려책이 있는 거다. 근데 어떤 유인이야?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는 유인이 있는 거야. 정치적 상황을 이용한다는 내용은 지금 빈칸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죠? 지울게. 선택지 2번. 시장 메커니즘의 커다란 이점이 뭐냐면 개인이 고난을 인내하도록 한대.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고난을 인내하도록 한다? 이것도 아니죠. 선택지 3번. 개인이 기여하도록 한대. 가격의 안정화에 상품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린 글을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4번. 개인이 컴피티션 경쟁을 피하도록 하는 장려책 유인. 근데 어떻게 경쟁을 피하도록 하냐? 협상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것도 아닌 것 같고 5번. 그들의 지식을 드러내도록 한다. 그쵸? 개인이 결국에는 자기가 아는 걸 알도록 한다는 거랑 똑같잖아. 우리가 빈칸에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 다른 쪽이 알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잖아. 결국에는 개인이 그들이 아는 것을 드러내도록 한다. 알도록 한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알리는 거니까 알도록 하는 거니까 답이 5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또 다른 답의 근거가 뒤쪽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자.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이라는 건 여기서 clear은 동사로 다 팔리다라고 해석할게. 다 팔리다. 근데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은 on the spot 즉시 다 팔리거든. 근데 이런 시장이라는 건 어떠한 여지도 남겨놓지 않는답니다. 그러한 전략에 대한 즉시 다 팔리는 그러한 시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내놓기만 하면 바로 다 팔려. 이거는 이제 가정된 거죠. 이런 세상은 없지만
이런 시장이라는 건 어떠한 여지도 없다. 그러한 전략에 대한 여기서 그러한 전략은 문맥상 뭘로 봐야 될까? 그쵸. 알리지 않는 것. 그쵸. 알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이 그쵸. 알도록 하지 않는 것.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러한 경쟁 시장에서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만약에 가격이라는 게 스티키하면 여기서 고착된이잖아. 일단 문장을 해석해 볼게. 만약에 가격이라는 게 고착되지 않았다면 많은 모형이라는 게 가정을 하듯이 개인은 그들의 행동이라는 것을 적응시킨답니다. instantaneously 즉각적으로 행동을 적응시킨다. whenever 언제마다 그들의 선호나 상황이라는 게 변할 때마다. 일단 여기에 조건이 나왔거든. 얘들아 가격이 고착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if절에서 의미하는 건 뭘까? 가격이 변동한다는 거죠. 가격이 변동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거든. 시장 안에서 가격이 고착되지 않았다면 즉 가격이 변동을 하잖아. 그러면 개인은 어때? 행동을 적응시킨다. 즉시 언제 적응시키냐?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행동을 바꾼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멈춘답니다. 근데 어떤 상품은 구매하지 않아? provide A with B죠. A에게 B를 제공하자. 그들에게 최적의 욕이죠. 욕이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는 상품은 구매하는 것을 멈춘답니다. 즉 내가 사도 내가 만족이 들지 않아. 그러면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여기서 대의가 전부 다 지칭하는 건 이 individuals에 해당하잖아.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 얘들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매하는 거를 우리는 시장에서 뭐라고 부르냐?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잖아. 그 역할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서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상품을 구매하는 걸 멈춘대. 그럼 여기서 지칭하는 대의는 뭐야 결국? 구매자를 얘기하는 거. 시장 안에 있는 구매자, 소비자.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상품은 구매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stop selling item. 상품을 판매하는 걸 멈춘답니다. 그들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걸 멈춘대. 그럼 여기에서 지금 and 뒤쪽으로 이 멈추는 사람을 뭐를 얘기하는 거야? 판매자를 얘기하는 거죠. 판매자. 그러니까 시장 안에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한다는 걸 적응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 결국에 내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상품 구매하지 않는다. 그죠? 상황이 변하니까 행동을 바꿨죠? and 뒤쪽으로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어떤 상품이냐면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상품이거든. 최적의 이익이라는 걸. 즉 시장에 있는 판매자 같은 경우에 돈이 안 되면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마도 스위칭 투 뭘로 바꾸겠어? 판매자의 경우에는 다른 상품의 생산으로 바꾸면서 내가 연필을 파는데 연필이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다른 상품으로 바꾼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시장 활동 주체인 개인들은 만족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구매하지 않아. 안 팔려? 안 팔린다는 지식이 있어? 그럼 어때? 판매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상품을 판매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엔 두 번째 답근 거는 여기다. 쉬운 말로 나와 있잖아.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쵸?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행동을 바꾸잖아? 결국엔 5번의 답의 근거죠. 5번은 일반적인 진술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구체적인 진술에 해당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동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동기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지. 뒤에 설명이 나와. 부인에 떨어지기는 즉 부인하게 된다라고 부인하다라고 해석할게. fall into denial을 부인하다. 동기적인 문제를 갖는다는 건 결국에 부인하는 거야. 아니라고 하는 거야.
사실을 부인하는 거거든. 무엇에 대한 사실이냐면 어떤 수요도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그들의 상품에 있어서. 여기서 대는 결국에 판매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 대 이렇게 쓰면 판매자,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내 물건이 안 팔리거든. 근데 계속 팔아. 계속 파는 경우 내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걸 부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물건이 연필이 안 팔리는데 계속 팔아 부인해. 그러면 시장이라는 건 그들에게 드러내게 된답니다. 가끔씩 꽤나 잔인한 방법으로 안 팔리는 물건을 계속 팔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더 낫다. 결국 망한다는 거죠. 회사 망한다. 적자가 쌓여서 회사가 망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하나하나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답근거가 너네가 체크한 거랑 이해한 거랑 똑같은지 한번 봐. 첫 번째 답근거는 디스가 빈칸으로 봤을 때 이 노란색 거와 반대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알도록 하는 게 낫다는 거고 시장에서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알고 행동을 바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 이 부분을 답근거로 봐도 되는 거고. 결국엔 시장에서는 그쵸? 구매자, 판매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거에 따라서 정보를 행동으로 드러내게 된다.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되고, 그 다음 34번 중심 내용이 뭐냐? 그 용어 앵커링이라는 것은 도입이 되었답니다. 로널드 바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근데 이 바스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글이라는 게 자주 사용이 된대. 이미지 옆에 사용이 된대. 뭐 하기 위해서? 의미라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한정하기 위해서. 얘들아, 모든 가능한 문자 그대로의 혹은 암시된 해석 중에 이미지가 illicit,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너네가 광고 하나 포스터를 본 거야. 친구랑 마라탕집 갔는데 광고 포스터가 옆에 붙어 있어. 그럼 어때? 그걸 보면서 모든 가능한 문자 그대로의 혹은 암시된 해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미지가 이끌어내는 그 이미지 포스터 보면서 내가 해석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될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글자라는 건 어때? 보는 사람을 향하게 한다는 거야. 이미지만 있으면은 내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거든? 근데 텍스트가 있어. 글이 있으니까 보는 사람을 향하게 하는데 어디로 향하게 돼? desired, 뭐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보는 사람을 향하게 한다. 즉 이미지만 있으면은 여러 개의 해석이 있거든. 근데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 방향으로 해석하게 한다. 광고에서 바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상징적 메시지. 상징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은 식별을 유도하지 않는다. 해석을 유도한다. 식별이 아니라 해석을 유도한다는 건 그 상징, 포스터가 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게 포스터 있네. 그냥 이렇게 딱 알아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해석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최소 광고 안에서는. 응? 어떤 유명 연예인이 맥주 들고 있는 거 그냥 맥주 들고 있네? 라는 식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네가 그거를 해석하길 원한다는 거거든. 광고라는 맥락에서는 보는 사람들은 요청되는 게 아니야. 똑같은 말 반복해. 식별하도록 요청되는 게 아니야. 그들이 본 것을 그냥 보고 끝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앞에 있는 문장이랑 똑같은 내용이다. 뭐 하기를 원해? 요청된답니다. 이 to가 지금 병렬되는 거죠. 뭐 하기를 원해? 이해하기를 원해. 응? 그 포스터를, 광고를 이해하기를 원해. 그쵸? 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길 원한다고. 여기에서 이시지층하는 건 뭘까? 문맥상 봤을 때 What they see죠? 그들이 보는 것. 그쵸? 그들이 보는 것을 왜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들이 보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광고는 이해하기를 원한다. 응? 응? 이미지만 있으면 해석이 다양하니까 거기에 텍스트를 넣음으로써 너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봐봐.
combine A with B. 이미지와 텍스트를 합침으로써 광고라는 건 무엇을 만들어내? 상징적 의미.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글도 있어. 합침으로써 광고라는 건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낸답니다. 정확하고 특정한 의미.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풍부한, 더 풍부한 on the other, 다른 한편으로는. 되죠? 분사구문 깊이를 더하는 거죠. 원하는 깊이를 더해. 하지만 breadth, 폭은 제거해. 해석, 여러 가지 해석이 아니라 원하는 해석으로 가도록 한다는 거죠. 폭을 제거한다는 건. 감정적 그리고 이성적 그리고 감정적 해석의 폭은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 몇 줄을 들고 있는 포스터가 있거든? 근데 거기에 텍스트를 넣음으로써 내가 그 포스터를 봤을 때 해석이 한 5개로 돼. 근데 광고는 어때? 이 하나로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폭은 제거하는 거야.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A or B니까 태그라인에 주어 표시할게. 헤드라인이나 얘는 제목으로 해석할게. 헤드라인, 제목이나 태그라인. 끝맺은 말 있죠. 광고에. 이런 게 결국은 얘들아 헤드라인이나 태그라인이 얘기하는 건 뭘까? 텍스트의 뭐야? 텍스트의 예시잖아. 이미지만 있으면 해석이 많으니까 거기에 글이 들어간다고 하잖아. 그 글의 구체적인 예시로 헤드라인이나 태그라인, 끝맺은 말이 나온 거야. 텍스트의 SS. 제목이나 끝맺은 말 있죠. 그 광고에 이게 리더, 독자를 향하게 한답니다. 서로 무엇을 통해서? 의도된 의미 있죠. 이미지의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 독자를 이끈다. 목적 뭐냐? 특정한 의미 이해 아니야? 특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야? 이게 들어가면 되잖아. 특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잖아. 그 광고에. 그래서 그것은 리모트 컨트롤은 원격 제어하다라고 해석해요. 원격 제어하다. 얘들아 무엇이 원격으로 멀리서 너네를 통제하는 거냐? 그 리더들을 어디로 향하도록? 의미로 향하도록 초준. 근데 이게 선택된 의미죠. in advance, 미리. 여기서 이시칭하는 건 뭘로 봐야 돼? 수일치를 맞추면은 앞문장에 태그라인이죠. 태그라인. 수일치를 굳이 맞추면 그럼 태그라인에만 표시해볼까? 이렇게. 근데 얘가 틀린 이유가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 줄 알겠거든? 특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끝맺은 말, 결국에 쉬운 말로 바꾸면 글이라는 게 독자를 향하게 한다. 글이 독자를 이끈다, 향하게 한다. 목적은 뭐야? 특정한 의미의 이해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 선택지 1번 봐봐. 독자는 일부를 피한다. 그리고 다른 것을 받는다? 뭔 소리야? 아닌 것 같아. 일단 2번으로 넘어가서 실전으로 풀 때 그 얘들아 글의 신호라는 게 disregarded 하면 뭐야? 글의 신호가 무시되냐? 독자에 의해서? 글이 무시돼? 글이 무시되지 않잖아. 글은 우리를 이끌잖아. 여기에 빈칸만 봐도 얘들아 여기 끝맺은 말이라는 게 독자를 이끄는데 어떻게 문자의 신호라는 게 무시되냐? 독자에 의해서.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 3번 어때? 감정적 임팩트 영향력 있죠. 글의 감정적 영향력이라는 게 완전히 제거돼?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어느 정도의 폭은 제거는 되는데 텍스트의 감정적 영향력이라는 게 완전히 제거된다? 100% 제거된다? 그렇지 않죠? 4번은 어때? 그 보는 사람들이 예술적 질, 특징에 집중한다. 이미지에? 이런 말 안 나와. 예술적 특징 이런 말 안 나와. 본문에. 그래서 4번 소거되죠? 5번은 어때? 이미지와 accompanying, 동반되는 글이라는 게 work in isolation, 별개로 작동한다. 얘들아 별개로 작동해? 이게 오답이라는 거를 어디를 통해 알 수 있어? by combining images with text. 이미지를 텍스트랑 결합함으로써라고 하는데 갑자기 선택지 5번에서 뭐라 그래? 이미지와 동반되는 텍스트가 별개로 작동한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5번이 속어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적어. 5번 속어. 답 근거죠. 답 근거.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속어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잖아. 이미지와 동반하는 텍스트라는 게 별개로 작동한다? 아닌데? 이미지랑 텍스트를 통합함으로써, 그쵸? 광고라는 건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럼 결국에 우리가 답을 1번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1번이 얘기하는 건 뭘까? 1번을 너네가 답으로 골랐다면 some이랑 이 others가 의미하는 걸 알아야 돼. 한번 이거 지금 1번 줄 테니까 써볼래? some, others 의미하는 게 뭔지? 독자들은 일부를 피하고, 그쵸? 다른 것들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some이랑 others가 의미하는 게 뭘까? 뒤에 생략된 표현이 뭔 것 같아? some. 그 다음 찾으신 분? 소율이 찾았니? 네. 뭔데요? Interpretation. Some interpretation. 좀 멀리 가긴 했네요. 비슷해. 다시 한번 시도해봐. 다른 걸로 찾으신 분. 그쵸, meanings. Some meanings. 그러니까 meanings가 지금 생략된 거야. others는 other meanings고 풀어서 쓰면 other meanings. other meanings. some은 뒤에 meanings가 생략된 거고 others는 other 풀어서 쓰면 other meanings가 된다. 썼니 일단? 그럼 이 질문에서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거든? 보면은 이 빈칸에 들어가는 목적이잖아. 가장 쉽게 나와 있는 말이 이 위에서 두 번째 줄 텍스트라는 게 사용된다. 이미지 옆에. 왜 그래? 의미를 제한하기 위해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구조까지 똑같거든? 글이라는 게 왜 쓰이냐?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그렇다. 원하는 의미로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서. 봐봐. 텍스트는 사용된다.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주어까지 똑같아. 텍스트는 보는 사람을 향하게 한다. 얘는 이제 이미지적으로 얘기한 거죠. 어느 쪽으로?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표현만 이미지적으로 달라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엔 답 근거 이거잖아. 이 부분 고르면 되잖아. 보는 사람을 향하게 한다.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이게 뭐야?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글이 사용된다. 광고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뭐야? 똑같은 말이 선택지 1번에 있죠? 똑같잖아. 여기 헤드 제목이나 끝맺은 말 글. 위에서 글, 텍스트의 구체적인 예시, 제목과 끝맺은 말, 광고에 독자를 향하게 한다. 목적은 뭐야? 이 노란색이 들어가면 된다. 특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표현이 어려워. 일부 의미는 피하죠. 독자들이 일부 의미는 피하고 다른 의미는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즉 특정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글이라는 게 쓰인다. 이게 이 지문의 핵심. 답 근거는 이거 두 개로 고르면 된다. 근데 이게 또 어느 부분도 답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다. 지금 1번 형광펜 친 부분이 뭔 말인지 되니? 1번 형광펜 친 부분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이 빈칸에 들어가는 말까지.
뭔 말인지 이해됨? 젠장. 그럼 우리 C번에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이거 뭘로 찾았니? 황지민 씨 뭘로 찾으셨어요? 이시지칭하는 거? 질문은 해결하고 가자. 이시지칭하는 거. 뭐시기? 그 다음 지민 뒤에 있는 더 월드죠? 너네가 이면제 쓴 거 한번 확인해봐. 더 월드. 맞습니까? 얘들아 이것도 글의 구조로 보는 게 좋은데 지금부터 10분 내로 강의 끝낼 거거든? 여기서 C가 첫 번째로 오는 우리는 선천적으로 세상을 조직화하도록 되어 있다잖아. 위계 질서로. 우리는 이것을 한데 이것은 위계 질서로서 세상을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왜? 세상을 이해하는 걸 돕고 믿음을 유지하는 걸 돕고 그 다음에 더 좋다고 그쵸? 느끼는 걸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C로 넘어가는 가장 큰 답의 근거가 이 벗이잖아. 벗. 이거 혹시 틀린 사람 이렇게 갈 수 틀린 거? 틀린 예시야?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B, C, A로 골랐을 것 같아. 틀린 사람 확인해봐. 지금 나 틀렸다. B, C, A로 가기에는 이 벗이라는 게 연결이 맞지가 않아. B랑 C에서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도로에서 화난 거. 근데 뜬금없이 벗이라는 연결어가 들어가기에는 애매해. 그래서 B, C가 아니라 C, A의 순서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되냐? 답의 근거는 나는 뭘로 찾았냐면 더 좋게 느끼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의 위치라는 게 침해받았을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면서 C의 마지막에서 뭐라 그래? Who are you to cut me off? 내 앞에 끼어드는 너는 누구냐? 결국에 이게 얘기하는 게 뭐야? You are reacting to a threat. 위협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죠. 내 앞을 끼어드는 넌 누구냐? 이게 지금 어떤 반응이야? 위협에 반응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답 근거로 골랐고 되냐? 이 벗 때문에 B, A가 아니라 C, A의 순서로 가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A로 가는 게 예시가 2개 나와. consider 우리 구체적인 예시 나올 때 쓰는 표현이잖아. 두 번째 예시가 얘야. 마지막 얘가 세 번째인데 첫 번째 예시는 도로에서의 raise, road rage에 대해서 나오니까 얘가 첫 번째 예시인 거고 첫 번째 예시. 응? C, A가 도로에서 내가 화나는 상황. 누가 끼어들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이제 부모랑 아이랑 싸울 때랑 오피스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뭔 말인지 되냐? 답 근거 이렇게 표시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 37번. 이거는 하객여고는 내신할 때 할 거라서 괜찮긴 한데 문단별로 내가 정리를 해줄게. 결국에는 얘들아 네모칸에서는 주어진 글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 Friction is the force that arises. 마찰력이라는 건 발생하는 힘이다. 두 개의 표면이라는 게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질 때 서로의 against는 저항하여. 여기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마찰력을 정의하고 있어. 마찰력을 정의하고 있구나. 꼭 집에 가서 복습해. 마찰력을 정의한 다음에 B번의 첫 번째 줄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pull apart, 분리시키려고 할 때 두 개의 나무 블럭을 분리시키려고 할 때 근데 이게 내일이 동사 뜻으로 못으로 박다라는 뜻이 있다며. 함께 못으로 박혀져 있는 두 개의 나무 블럭이거든. 여기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미지 한번 볼래? 나무 블럭이 못으로 하나로 박혀져 있죠. 그쵸? 그 나무의 파이버는 섬유거든. 섬유가 샤프트, 별표 단어 축. 그 못의 축을 grip, 잡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못이라는 게 힘을 느끼는데 어떤 힘이냐면은 그것을 rip apart, 쪼개는 힘을 느끼게 되죠. 근데 무엇을 따라서? 얼룩 무엇을 따라? 그것의 그 길이를 따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구조 파악했냐? 화면 한번 봐봐. Core that
force tension. call me baby. 그쵸? 우리가 이거를 그 나무 블럭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 맞죠? 그럴 때 그 내일이 장력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고 하잖아. 결국에 B에서 얘기하는 것은 장력을 정의하고 있죠. 장력이 무엇인지. 텐션이 물리학에서는 장력이란 뜻이야. 장력. 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인가 봐. 나도 잘 몰라. 근데 너의 시도라는 게 이제는 실패할 수 있대. 두 개 중에 하나로. 여기서 너의 시도는 뭐야? 너의 시도는 뭐야? 너가 뭐 하려고 하는 거? 두 개의 나무 블럭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너의 시도야. 아, 이게 답의 근거였어? 몰랐네. 집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야겠네. 그쵸? 응? 둘 중에 하나로 실패하게 된대. either A or B거든? 어떻게 돼? 못이라는 게 늘어나서 split in half, 절반으로 어떻게 돼? 그쵸, 나뉘다, 쪼개지거나. 왜 나뉘어? 장력이라는 게 너무 커. 그 긴 못을 당기는 힘이 너무 커서 못이 늘어나서 쪼개지거나, 혹은 그 못이라는 게 어때? 헐거워져. 왜? 마찰력이라는 게 극복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A로 돌아와서, 근데 그 힘이 있죠. 여기서 이게 동그란 가루로 예쁘게 묶이면은 더 force에 걸리는 동사 나오죠. take는 필요하다. 못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힘이라는 게 훨씬 더 크대. 마찰력보다 그 표면에. 그럼 지금 힘을 두 개를 비교하고 있거든. 여기에서 못을 늘리는데 드는 힘이죠. 늘리는데 드는 힘. 그 다음에 표면 마찰력. 이 중에 뭐가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해? 전자냐 후자냐? 전자가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 그 전자에 대해서는. 즉 못을 늘리는데 드는 힘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대. 표면 마찰력보다. 그럼 무엇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C에서 얘기했던 내일이 늘어나서 절반으로 쪼개지는 게 바로 더 포멀에 해당하는 거죠. 젠장. 더 포멀에 해당하는 게 얘야. 이게 C가 마지막에 오는 답의 근거가 되거든. 전자랑 후자랑 선택지 두 개가 있을 때 쓰인 다음에 either A or B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지막 문장이 강조 구문이야. 강조 구문. it with which야. 이렇게야. 강조 구문이야. 강조 구문. 마찰력을 강조하는 거거든. 그것은 바로 마찰력이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결국 이 질문은 뭐야? 마찰력과 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못을 고정시키는데 핵심은 마찰력이라고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물리 잘 아예 모르기 때문에